오늘도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기분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와, 아나운서님 오늘 빨간색으로 같이 맞췄네요. 네, 그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색이 돼야 하는데 참 우리만 빨간색 입고 오고. 근데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계좌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뭐 무조건 주식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와, 수익이 엄청 많다. 뭐 그런 방송을 한다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가면서 이 방송을 알차게 오늘도 50분을 꾸미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네. 참 요즘 시장 상승에도 상승한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하락하면은 그래 뭐 그렇지 오늘 시장이 또 그런 상황이고 그쵸? 산타가 뭐 온다는데 음. 오긴 오는 걸까요? 산타요? 왜 멀리서 찾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산타가 있습니까? 사실 여기 산타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산타가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네, 원래는 없어요. 전문가님이 산타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전 산타 역할 하려고 나왔죠. 네. 하려고 나왔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유도포 사슴 오. 딱 잡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겁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집을 굿두고 삼아가지고 가면은 주거 침입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느 정도 유도포로 계속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 방송 종목 중에서 칩셋 미디어를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을 이렇게 차트 쭉 보시면 네. 엄청난 급등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린 날이 바로 이 날이었거든요. 네네네. 이날 이후에 이렇게 저점 찍고 쭉 올라왔어요. 이후에 146%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저도 저희가- 솔직히 네. 140%까지는 상승할 줄은 몰랐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사실 맨 처음에 네. 엔비디아의 NPU 음. 이제 NPU하고 그다음에 GPU하고 해가지고 예전에 엔비디아 수출통제주 맨 처음에 갖고 왔던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사실 삼성에서 최근에 미래 저약시까지 내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상승 요도는 여기까지만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자율주행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네네. 이제 130조 원 정도 시탄 확보되면서 삼성의 전략 미래 사무실 페이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율주행을 인수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예전에 칩셋 미디어는 삼성전자에서 NSP하는 그 자율주행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그 기대감에 한번 있다 보니까 네. 그 기대감에 오늘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 34,900원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때 주는 NPU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방송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그렇지. 있을 때 오를 수 있는 복합 테마주다라고 그렇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이 종목 이제 딱 한 달 정도 전에 공략했는데 이후에 146% 급등이 나오면서 아마 그동안 이만큼 많이 오른 종목이 있을까 싶네요. 저도 사실 이 정도로 오를 줄은 몰랐어요. 네. 이 정도로 오를 줄은 오. 몰랐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종목도 그렇고 전문가님 근데 저희 지난주 종목도 너무나도 수익이 좋았거든요. 사실 매번 방송할 때마다 그놈의 2차 전지하고 무슨 악연이 있어가지고 2차 전지만 얘기했지만은 네. 저번 주 방송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얘기했죠. 그리고 어. 저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우리 아나운서님 때. 아나운서님, AI보다는 HBM 쪽으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앞으로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향후 HBM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종목이 오를까를 전문가님이 퀴즈로 내셨는데 AI 관련주냐, 반도체 관련주냐, HBM 관련주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골라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반도체는 HBM도 반도체긴 하지만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AI 관련주들은 이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오른 상승분이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HBM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다른 종목 다 필요가 없어요. 네. HBM의 대장주는 사실 미의 반도체가 있고 오. 제주 반도체도 있고 하지만은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오. 제일 수급력이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희가 최고가로는 지금 최고가 수익이 났다는 거 아닙니다. 네. 최고가로 요 정도 상승이 됐다. 저번 주 이후에
34% 정도가 상승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근데 사실 34%까지 오를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도 10%에서 15%는 오르겠지 오. 생각은 했는데 네. 그거 맞추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허. 미국에 있지. 안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좋은 거죠. 더 좋으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까부까부 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정도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네. 알면은 저 여기 한국에 안 있어요. 미국에 있지. 안 어? 그렇습니까, 아나운서님? 네. 미국에서도 저 받아주진 않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선진입한 것보다 앞으로 터지 종목을 진입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종목 차트상으로 보시면 방송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는데 전문가님 바로 다음 날 17%가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방송하면 내일 17% 올랐던 그런 지난주 종목이거든요. 오늘도 이런 종목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그때 노안톡방에 안 도시면 내가 배 아프게 해야 된다고. 오. 제가 다음 주에도 배 아프게 한번 해드릴까요? 전 자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터지고 나서 그때도 갖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서커스도 아니고 이거 좀 뭐 괜찮습니다. 서커스도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중에서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는 저는 또 2차 전지가 또 상승할 거고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이 이제 종목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방송들을 봐도 전문가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2차 전지 앞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의견이 다 갈려요. 근데 저희는 뭐 한두 달 전부터 2차 전지 반등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주를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기관 이제 수요 예측을 할 때는 공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뭐 청약이 약간 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히려 가격대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상장이 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매력적인 가격에 더더욱 매수세가 몰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가 상장 이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거 난 너무 까불까불거리는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사실 에코프 머티리얼즈가 CP될 거라고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기사들이 다 그렇게 나왔죠. 기자들도 다 그렇게 나왔고 골드만 락슨지 골드만삭스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현재가보다 더 낮다.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에코프로 BM도 현재까지 14만 원까지 더 된다. 14만 원. 증권사 리포터들도 계속 하락 쪽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네. 되게 웃긴 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에코프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올라갈 때 한꺼번에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코프 머티리얼즈가 36,200원에 그 가격에 산정이 됐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너무 싸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만 전자가 넘었죠. 10만 전자? 아니 10만이 넘었죠. 네. 지금 10만이 넘은 상황에서 네. 수급이 쏠리면서 140% 정도 상승이 되면서 와우. 이와 연관된 전고체, 그다음에 양극재, 그다음에 니케, 그다음에 LNF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와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우리 노안톡방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NNF 쪽에 세오니스하고 미에나노텍입니다. 네.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십니까? 그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나운서님 이 니케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한 섹터는 최근에 니케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어제 갭 상승하다가 차익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앞으로 니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저치 찍었잖아요. 네네. 최저치 찍은 만큼 또 그 최저치 찍은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싼 가격에 갖고 오는 거지. 싼 가격에 갖고 와가지고 2차 전지가 또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네. 이제는 전기차가 판매량이 급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이 리포트를 쓰는 사람하고 또 틀려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동네 바보 형이 있어요. 네. GM 그 공장에서 일하느냐. 네. 그래서 이 형한테 전화해서 형 전기차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증권사 리포터 보면 둔화되고 야 무슨 소리야?
맨날 주말에 나와가지고 나 땜질만 계속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일할 정도로. 실제 현장에서 자동차 만드는 거하고 리포터 쓰는 거 틀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바로 지난주였나요? 전문가님이 특히나 콕 집어서 2차 전지주들 한 4가지 정도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금양이라는 종목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실 텐데 이 종목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양도 또 그 사이에 급등이 나왔어요. 네, 이제 또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2차 전지 더 갖고 가고 보고 있어요. 오. 사실 2차 전지밖에 12월 달에 산탈레리를 기대하시려면 삼성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네. 12월 달에 최고까지 다 찍었어요. 최고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10월 달에 최저가를 찍고 또 네. 12월 달에 최고까지 찍었는데 사실 반도체는 네. 엔비디아 때문에 같이 올라간 비중이 더 큽니다. 네네. 수입보단 수출이 또 증가가 돼가지고 상승한 것도 있고요. 네. 하지만 엔비디아로 인해서 같이 상승했던 거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빠지면은 이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저는 수급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10월에 저점을 찍고 11월에 고점을 찍었을 정도로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줬고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지금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조정을 받는 시기가 될 것이고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2차 전지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미국도 똑같아요. 네. 미국도 네. 엔비디아가 최고가 찍었어요. 네. 엔비디아가 최고가 찍어가지고 엔비디아가 차익이 나올 때 그 수급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테슬라? 그렇지. 테슬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네네네.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저가 매수로 들어온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술주들이 지금 최고점 찍고 차익이 나오는 시기에서 네. 테슬라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고요. 저 너무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자세가.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 쪽으로 네.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그만큼 또 테슬라 쪽으로는 네. 최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번 주 목요일에 중요한 경기 이벤트가 있어요. 경기 지표. 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PCE 지수 그렇지. 발표되잖아요. PC에 따라 가지고 네. 이 PC에 따라 가지고 이 PC에 따라 가지고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기술주가 제일 먼저 반등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반등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의 수급이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안톡방에서 테슬라도 매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전문가님이 또 노란톡방에서 저희 노란톡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교육 자료를 엄청나게 그러면 2차 전지 책 하루에 한 권은 쓰는 것 같아요. 정말 길게 교육 자료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또 어제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앞으로 시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요약해 보자면 지금 정치 테마주로 쏠려 있는 이런 투심과 반도체를 끌어올렸던 투심이 분산이 된다면 다음으로 이동할 것이 바로 2차 전지 관련 섹터로 이동을 할 것이고 특히나 어제 리튬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전문가님. 리튬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거든요. 이 부분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을 이끌어줄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제 쭉 정리를 해주셨고 2차 전지 지금은 사실은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천천히 우상향한다라는 그렇지. 부분 강조해 주셨어요.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윤지은 아나운서님.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님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갖고 와가지고 시청자분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뭐. 자, 아나운서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아나운서님이 중요한 부분은 잘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2차 전지는 일단 첫 번째는 천천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우상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매번 하루에 한 번씩 상승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중간에 또 마이너스가 하락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어차피 끝으로는 우상향 형식으로 향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오셨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은 신규 자금이 없어요. 이따가 2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최근에 시장에서는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고금리가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제 환율도 좀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제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음. 환율은 못해도 1,200원까지는 떠져야 돼요. 아, 더 떨어져야 네, 된다. 더 떠져야 합니다. 아. 더 떠져야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심이 안 도는데 2차 전지가 상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야, 외국인들 공매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심이 안 되겠는데 2차 전지 상승하겠어요? 정신 차려요, 이 전문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 전지 이제까지 외국인들이 올렸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제일 많아요. 네. 저는 사실 발전성이 좋다. 이에서 2차 전지를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상승 타이밍은 2차 전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무 보고 PER 보고 사실 이 PER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요. 매번 틀려요. 매번. 또 상승하면은 아 이게 두심으로 가가지고 시장이 또 꺾여가지고 이렇게 수급들이 몰려있다. 뭐 기술적 반등만 말 짓기에는 얼마나 쉽습니까? 네.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수산화 리튬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 정리해 오셨어요. 오. 이 수산화 리튬이 어제 첫 번째 어제는 차익이 나왔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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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향후 앞으로 2차 전지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리튬 가격이 최저치에 찍었지만 리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가 또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요. 와. 또 이제 오늘 오르는 종목 중에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아마 이런 종목들이 리튬 관련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나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깐씩 조정은 거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알려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7일인가요? 오늘이 여러분들 28일이라고 12월 합니다. 28일입니다. 네. 오늘 방송. 네. 오늘 방송이 12월 28일이고 네. 12월 28일 날 제가 방송 끝나고 노안톡방에서 종목을 얘기하는 그 종목이 다음 주 12월 첫째 주에 이 종목이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을 한번 바로 열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바로 여는 거는 재미없죠. 그러면 언제 열어요? 2부에서. 2부에서요? 2부에서 아, 알려주도록 근데 합시다. 잠깐만 힌트 드리면 안 돼요? 잠깐 힌트 드리자면은 네. 오늘도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예요, 여러분들. 네, 오늘 2차 전지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힌트를 많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사실 이거 진짜 억울한 게 36,200원에 절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 한 달 전에 방송했어요. 한 달 전부터 방송해서 지금은 10만이 넘었는데 와. 10만 원이 넘었는데 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다음 방송 전문가들처럼 얘기하면은 난 100 몇십 프로, 60% 수익 났다 하면서 땅땅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2차 전지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고 이건 투심만 올라간 거거든. 그리고 테슬라도 12월 30일 날 출시가 되고요. 테슬라는 지금 호재도 있지도 않고 악재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향후 기대감이 주가를 향상시키는 것처럼 테슬라는 또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만큼 더더욱 올라가면은 이와 연관된 종목들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가님이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1월 30일에 일정이 하나 더 있어요.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후에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이 바로 기술주 중에서도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줄 수 있어서 아마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테슬라 주가가 올라주고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그 상승 탄력을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이슈가 또 있어요. 일단 리튬 관련된 이슈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4번 리튬 플러스가 일본에 수출하는 리튬 40톤 수출한다라는 부분까지 앞으로 2차 전지주의 좋은 재료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3번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3번은 최근에 이놈의 LNF 때문에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요? 한 번 상승을 시나리오를 성공시켰고 또 한 번은 또 실패되지만 앞으로 NNF가 저는 2차 전지가 끌고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NNF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GS그룹이에요. GS그룹이에요. 네. 에코그룹이 아니고 GS그룹이고 이 NNF의 최대 주주가 세온리스입니다. 세로닉스. 그리고 그 세온리스의 최대 주주가 또 이 GS그룹의 이제 허세웅이라는 대주주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GS그룹에서 2차 전지유 지금 전 세계 니켈 함량은 90%까지 올릴 수 있는 그 만든 기술을 갖고 있는 게 NNF라는 거지. 네. 그리고 이 NNF가 대구에 양극재, 음극재 공장 건설 2조 6천억 정도 투입을 했어요. 와. 그리고
이 2조 6조 원 투입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테슬라하고 내년 1월부터 3조 8천억 원 이상의 수주 계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NF가 향후 2차 전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와, 이와 지금 연관된 또 종목을 갖고 왔죠. LNF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안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관련돼서 올라줄 수 있는 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하이니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LNF라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 최근에 대구에 LNF가 신공장을 건설하는데 여기에 2.6조 원 투입한다라는 부분까지 최근에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LNF가 내년 1월 1일부터 테슬라에 3조 얼마랬죠, 전문가님? 3조 8천억입니다. 3조 8천억 원 규모의 예. 지금 수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LNF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또 2차 전지 사실은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2차 전지주들 너무 자주 가져왔어요 요즘에. 또 2차 전지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뭐 정치 테마주 갖고 옵니까? 그럼 정치 테마주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보다는 2차 전지가 더 낫죠. 정치 테마주 저는 사실 정치 테마주 손에 안 대거든요. 정치 테마주 안 해요 저는. 정말 너무 껄렁껄렁. 그래서 2차 전지주는 밖에 없다 지금은. 네, 저는 2차 전지 아무리 물리더라도 2차 전지가 무조건 앞으로 우상향 형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갖고 온 게 아니고 지금 시세에서 또 2차 전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놀랄걸 한 달 동안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갖고 왔다. 또 그 소재를 갖고 왔어? 근데 하지만 그 소재가 매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차 전지의 신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을 여러 번 공략했지만 그만큼 이슈들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너무나 재료가 좋은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먼저 오늘 종목명 받아가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아래쪽으로 자막 띄워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아래 거기 QR코드가 있네요. QR코드가 바로 저희 노란톡방 입장 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손에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 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사진 찍을 때처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가 종목명이나 매수 매도가는 노란톡에서만 주시는 거죠, 전문가님? 그럼요. 아니 아나운서님 네. 뭐하러 그렇게 강요합니까? 아니 강요도 아니지. 본인들이 급하면 들어오겠지 뭐.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노란톡으로 모시도록 하겠고 저희 방송 끝나면은 노란톡방 문이 잠기고 일주일 동안 안 열리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야지만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 거의 절반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자리를 옮겨 보도록 하겠고 저희 전문가님이 또 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자리 옮기고 잠깐 쉬고 1분 정도 뒤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어떤 종목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도 2차 전지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우상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인 이슈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려보려고 하는데 과연 지금 단기 이슈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나운서님, 나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옆에 가까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또 서 계시네요. 오늘은 서서 방송해야겠네요. 또 시청자분들도 집중이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중 잘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얘들의 잘생긴 얼굴을 보려고 이 방송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보기 위해서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이유는 저를 보는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세계에서 어떤 상승, 어떤 수익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이 과정에 어떻게 또 수익이 창출이 되는지 그리고 시장 상황을 알아 우리가 또 원칙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레드 전문가는 보통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제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저는 추가 매수 안 합니다. 부합 아니면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제 특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지 않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고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안토강에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자, 슬슬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장면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하이니케 쪽으로는 저는 하이니케 쪽으로는 이제 반등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는 사실 솔직하게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세온리스 처음에 수익을 들어가 가지고 18% 정도 수익을 맨 처음에 창출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오히려 또 한 번 더 들어갔다가 세온리스 지금 마이너스 21% 정도 진행 중입니다. 네. 뭐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미에나노텍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2차 전지가 환경 조성에 따라 가지고 거래량 없이 빠졌지만은 향후 올라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노안토방에 계신 분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것보다는 떨어질 때 그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제시해 드리고 수익을 다 창출해 왔던 만큼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거나 아니면 본인 종목이 2차 전지에 갖고 있으시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하이니케 LNF 저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케 LNF하고 테슬라는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아니에요.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 2월 달에 3조 8천억 이상을 계약을 했습니다. 네. 계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계약한 거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계약이 시행이 되죠. 네. 아나운서님, 네. 이 LNF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테슬라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날 LNF가 주가가 25%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세온리스하고 미에나노텍, 웨쿨한텍, 그다음에 코일즈가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LNF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LNF 그다음에 이와 연관된 테슬라 복합 테마로 오늘 이 시간을 알차게 한번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럼 오늘 2차 전지주도 정확히는 LNF 관련주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LNF 관련주고요. 사실 LNF가 대구에 2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래서 LNF 갖고 왔던 것보다 LNF가 재료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이 네. 재료가 쌓이는 거는 반드시 터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주가가 반영되는 시기는 일단 테슬라의 먼저 상승이 첫 번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야, 테슬라가 2차 전지 전체를 상승시키는 건 아니야. 매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에코프로가 먼저 상승하기 전에 테슬라가 먼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넘기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미국 증시에서도 투심이 개선이 돼야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국내 증시 2차 전지가 상승이 되겠죠. 그 이유로 저는 갖고 왔고요. 자, 그리고 맛보기로 보여드렸으니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심해야 할 섹터입니다. 조심해야 할 섹터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꽃이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인 것처럼 네. 이 주식 전문가 쪽에서도 꽃이 예비 전문가인 거죠. 네. 이 주식의 테마는 꽃이
정치 테마주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가 한 번 반짝 상승할 때는 20% 30%는 먹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또 한 번에 하락이 될 때는 마이너스 반대로 50% 60%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아, 상승이 20, 30%라면 그 하락은 5, 60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정치 테마주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네.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가능한 사람만 정치 테마주 하는 거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조심해야 할 섹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테마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수익이 나면은 좋죠. 하지만은 이 정치 테마주가 내년 지금도 이게 오늘 약간 좀 차익이 되고 있지만은 이 정치 테마주가 이게 상승이 되면 시장이 더 어려워져요. 수급들을 다 뺏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보유 종목에서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다시 원전으로 제대로 자리에다가 장착시키려면 정치 테마주가 빠져야 시장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아, 네, 정치 테마주 아마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겠지만 전문가님은 조심해야 할 섹터라고 정치 테마주를 소개해 줬고요. 정치 테마주에서 수급이 다른 곳으로 분산이 돼야지만 시장이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까지 정치 테마주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손이 빠르게 좀 단타 속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치 테마주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부터 정치 테마주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줄곧 강조해드리고 있어서 정치 테마주 보고 계시다면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배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치 테마주 사실은 살짝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만 보고 갈까요, 전문가님? 네, 조심해야 한번 되는 보시죠. 종목들로. 여러분들 일단 조심해야 할 섹터입니다. 네. 저는 정치 테마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총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총선 전까지 조정이 또 있을 거예요. 조정이 있을 거고 선거가 되기 전에 2주 전, 3주 전에 한번 공략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민청 정책주하고 교육주 정책주하고 신규 정책주 어제는 대상홀딩스 관련주가 상승이 됐죠. 네. 이와 또 연관돼서 자고 일어나다 보니 테마가 번지면서 대상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뿅! 자, 차트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정치 테마주에서 어제 사실 정치 테마주가 다 빠졌어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대상 관련주, 대상 그룹 관련주 중에서 대상하고 대상홀딩스가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수급들 다시 다 뺏어갔어, 시장에서. 와. 수급들 다시 다 뺏어갔어요. 이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 24% 올라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올라가면 수급이 또 다 뺏겨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전에 에코프로가 올랐다가 이 대상홀딩스가 갑자기 상승하고 있으니까 또 수급들이 또 뺏기면서 에코프로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윗꼬리가 쭉 달렸어요. 네, 윗꼬리가 또 달렸어요. BM이. 그렇기 때문에 투심으로 2차 전지를 또 올려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다는 거지. 아하. 그렇다고 하면은 왜 향후 또 정치 테마주 계속 또 이게 수급이 쏠렸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이유를 알아.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정치 테마주 뭐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겠지만은 내가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가 내일 또 상승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내일 또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리스크를 안고 갈 바에는 떨어질 그 타이밍도 제대로 캡처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하고 저는 생각하고 이 교육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최근에는 신규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 들어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시장은 아직까지 고금리 여파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감에 이거는 차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이상 금리 동결은 시장의 호재성을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신규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의 신규 자금이 아닌 기존 자금 그대로 그 이용에 따라서 투심이 계속 어떤 이슈에 의해서 몰리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받쳐줄 자금이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악재가 없는데도 거래량이 부족해서 거기서 수급이 이탈이 되면서 어디가 있습니까?
이 돼지들한테 다 간 거예요. 돼지 저금통. 돼지 저금통 쪽으로 다 간 거예요. 저 돼지 저금통이 그 정치 테마주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죠. 그럼요. 정치 테마주가 이 돼지 저금통이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빠질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없게 되는 거죠. 시장의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돼지가 돈을 뱉어내야 되겠네요.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치 테마주 지금 이제까지 수급들 다 빠야 되는 돼지 저금통이 배를 제가 갈라놨잖아요. 이 배를 막 갈라놔야 돼요. 배를 갈라놔야 돼요. 돼지 배를 갈라서 배를 갈라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급들이 이 수급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급들이 다시 개별 종목들 쪽으로 수급을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분산이 이제 돼요. 사심을 담아서 그 돈이 좀 2차 전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 수밖에 없나요? 2차 전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안전자산일 수밖에 없거든. 오. 시장이 4월달에서 7월달에 2차 전지가 상승할 때는 네. 그때는 투심을 올린 거지. 네. 외국인이 올린 게 아니에요. 네. 외국인도 중간에 들어온 거는 자기네들 쇼커버링 때문에 올렸던 거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리면 기존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매도가 없어서 6월달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6월달까지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럼 외국인도 떠나요 그러세요. 하지만 외국인들도 수익을 위해서는 환차익을 통해 가지고 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인도 못 떠납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다른 전 세계 증시들은 공매도 큰 문제 없어도 외국인이 안 들어와도 차 올라가요. 일본만 보세요. 일본 한 달 동안 지수가 23%나 올라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없으면 큰일 난다.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때는 뭐 더 잘 됐습니까? 아니거든. 2차 전지는 개인들의 투심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돼지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수급들이 다 분산이 돼가고요. 정치 테마주는 손절가는 기본이고 반짝 20% 상승할 수도 있어도 반짝으로 40%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여러분들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정치 테마주는 하진 않고 여기에 연관된 섹터 대장주만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해주실까요? 계속 해야죠. 네. 계속 해야죠.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아닙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더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사이버 트럭이 30일 날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30일 날 발표되면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와서 호재가 되느냐. 그게 아니. 사이버 트럭을 연간 20만 대밖에 안 만든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도 알겠지만 테슬라가 연간 20만 대밖에 안 만들면은 2년이 지나면 50만 대밖에 안 만든다는 거거든.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 인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을 다시 인상을 시키고 있어요. 중국에서 비아디가 많이 판매한다고 해도 그거는 고급 프리미엄이 하는 거예요. 고급 프리미엄이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고급 프리미엄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사이버 트럭을 30일이나 공개한다는 겁니다. 30일이나 단기 이벤트인 적이 되게 많아. 네. 30일이나 경기 지표도 발표되고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은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도 저가 매수세로 들어가고 사이버 트럭도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와 연관된 양극재인 하이니케 테슬라하고 계약한 NNF 3조 8천 원 이상 계약한 하이니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안에 있어요. 이 부분은 잠시 후 노안톡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짧게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2주 전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을 당시에도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자마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환호했던 게 바로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이번에 또 30일 내일 모레 미국에서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 다시 한번 테슬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고 지금 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투심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는데 뿐만 아니라 30일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같은 날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까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아마 30일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 테슬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 저희가 테슬라가 올라야지만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탄력을 이어받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저희가 오늘 LNF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릴 건데 테슬라와 LNF가 3.8조 원의 계약을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부터 LNF가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시작하는 부분 때문에 LNF 관련주가 테슬라 주가 오르는 직후에 함께 주가가 끌어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나 호재도 많고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공매도 금지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뭐 2차 전지주들을 더 이상 안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의 주가 끌어올렸던 게 외국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2차 전지를 끌어올렸던 것이고 오히려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오히려 좋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을 봐야만 하는 이유들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딱 한 가지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까지 모든 전략들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은 방송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해 드리고 있고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의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10분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더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엄청나게 많아요. 왜 우리 방송은 항상 그래? 왜 우리 방송 매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 여러분들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 대구에 일단 2차 전지는 저는 NNF가 상승시켜갖고 보고 있고 대구에 현재 니케 함량은 90%까지 올릴 수 있는 하이니케 이걸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NNF가 2조 4천억 이상을 이 대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대구 시장이 누굽니까?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이 우리 대구에 2조 8천억이나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의 전두지휘할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할 때마다 이 종목이 상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정치 테마주도 이 NNF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테마주는 부동산 지역하고 인맥 지역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알차게 또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네. 배터리 양극재에는 이 양극재에는 원가가 제일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갑니다. 이 여기 중에서 제일 단가가 비싼 건 코발트입니다. 이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니켈이고 그 니켈 함량을 90%까지 올리는 게 하이니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이니켈에 따라 가지고 NNF는 대구 국가산단 투자계 쪽에다가 양극재, 음극재, 종고체 여기에 따른 하이니켈 사업 요소로 여러 가지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NNF가 저는 2차 전지를 끌고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NNF 관련주들이 제일 중요하지. NNF 안에서도 NNF는 제일 유명한 게 하이니켈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S 그룹 가계도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시고 GS 자체에서 2차 전지로 대표적으로 사업 요소를 하고 있는 NN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NNF는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이 하이니켈 함량 90%, 니켈 함량 90% 올리면서 원가가 비싼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걸로 하이니켈 사업 소재를 갖고 있고요. 양극재 업계에는 초호황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동안 양극재 원가가 비쌌기 때문에 전기차 기업들이 너무 비싸 막 그랬거든. 그래서 비아디 썼거든. 그래서 비아디 쓴 거야. 근데 비아디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양극재 업계에서 어느 정도 코발트를 대신해서 하이니켈 함량으로 에너지密도를 더 높인다. 단가도 싸고 원가도 싼다. 테슬라가 괜히 계약한 게 아니에요. 괜히 계약한 게 아니에요. 380만 원도 아니고 3,800원도 아니에요. 3조 8천억입니다. 이걸 계약했고 계약 효력은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네. 1월 1일 지나고 나서부터 2차 전지가 상승할까요? 아닙니다. 12월 달에는 2차 전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12월 28일 이 방송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슬라와 LNF가 3.8조 원 계약을 한 게 내년 1월 1일부터 공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1월 1일 이후에 LNF 주가가 관련주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12월부터 2차 전지 주들은 이 같은 호재성 뉴스들의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이제 네. 관련주가 정확히 어떤 종목인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데 네. 아무래도 뭐 테슬라, 뭐 LNF 관련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딱 한 가지 종목만 공략하는 방송 아닙니까? 딱 한 가지만 딱 공략하는 종목인데 네. 이 중에서 네 가지 종목을 차트 형식으로 갖고 왔고 이 안에서 대장주가 있습니다. 네네. 대장주가 있고 그 종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합시다. 첫 번째 NNF 관련주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NNF입니다. NNF 관련주가 뭐겠습니까? NNF. 처음에는 당연히 NNF지.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NNF고요.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니케 현식으로 90% 니켈 함량을 90% 올릴 수 있는 NN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트 장면 잠시만 떠주시기 바랍니다, 피디님.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NNF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을 조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보합 현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NNF 제가 이와 연관된 종목의 중소형주로 갖고 온 거죠. 그리고 NNF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우상향 형식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가 노안톡방에서 드리는 걸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다음 NF 관련주는 세라닉스입니다. 이놈의 세라닉스 맨날 방송할 때마다 세라닉스 맨날 얘기해. 이 세라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보유하신 종목이고 처음에 수익을 18% 정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NNF의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NF가 향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약간 좀 보합주이긴 한데 지금 거래량이 없다고 이 종목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종목은 현재 어느 정도 떨어진 것도 많이 그동안 떨어졌지만 향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양극재의 대전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양극재의 선두주의가 하이니케이니까 그걸 갖고 있는 게 NNF니까 그 최대 주주가 세련있으면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NNF에 연관된 세련리스가 제가 갖고 온 종목인지 이것도 노안톡방에서 잠시 후 5분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세 번째는 미에나노텍입니다. 일단 저는 사실 미에나노텍이 제일 먼저 선두지위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사실 미에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동 수산한 리튬하고도 연관된 종목이에요. 수산한 연관하고 리튬된 종목이고 우리 PD님께서 저희 지금 체면을 걸고 있죠. 저기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횡보 현식으로 가다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산한 현식으로 0.0%라도 시간이 일주일 지나더라도 5%든 8%든 수익 창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이 제일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잠시 후 제가 갖고 온 종목인지 그 종목은 노안톡방에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뿅. 자, 마지막 차트 종목은 에코핸들림입니다. 에코핸들림은 전구체의 대표적인 회사이고요. 에코핸들림은 4월 달에 못해도 120% 이상 상승한 종목이죠. 양극재가 한번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사실 사이버트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 피디님 그 동그라미 그 위에 잠깐만 올려줘 보세요. 와, 우리 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물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 거야. 아이고 저기까지 있으면 완전히 지옥불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번 상승될 때 투시모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갔던 거고요. 이 전고체가 수산한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도 에코핸들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이 정답은 노안톡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실 네 가지 종목 다 사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한 종목만 사더라도 제대로 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2차 전지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 저는 노안톡방에서 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저희 방송 시간 마무리될 때가 돼서 전문가님이 방금 이제 해주신 말씀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오늘의 종목은 지금 방송은 끝나겠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오늘의 종목을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막 참고하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딱 2분 뒤에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의 종목명과 가격 전략 모두 공개해 드릴 겁니다. 매수가 매도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실 수 있게 저희가 꼭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 남은 1분 동안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고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차트 보여드렸는데 세로닉스와 미래나노텍, 에코앤드림 종목 보여드렸죠. 이 중에 오늘의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아이로닉스는 LNF랑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데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양극재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미래나노텍은 주가가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미래나노텍 리튬 관련주로도 묶여 있어서 더더욱 매력적인 종목이고 마지막 에코앤드림도 역시나 수산화 리튬 관련주이자 거기다가 또 테슬라 사이버트럭 관련주로까지 엮여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